코너명이 매일매일, 예. 이 코너가 없는 날도 쏟아지는 코너명 장명 인기 코너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계속. 적과의 박침 말고 또 최근에 들어온 거 중에 이제 정치 구단주 또 있고요. 뭐 요즘 해태도 이기고 네. 또 야구단 네.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구단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정치 구단주가 마음에 드십니까? 예. 네. 해태에서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들면 기아로 바뀐 지가 언젠데요. 싫어하잖아요. 정치 구단주. 좋은 장면이네요. 예. 정치의 구단주다. 예. 구단이라는 단어. 그렇죠. 예. 중의적으로. 정치 읽어주는 남자 박지원. 구단주다. 자, 오늘은 그럼 정치 구단주로 하고요. 구단주님? 방송을 많이 듣는 거 실감하시죠? 글쎄요, 제가 부산 이번에 이렇게 전라남도 예. 뭐 여수, 순천 이쪽 가면요. 예. 광주 가면 특히 방송 뉴스공장 많이 듣는다고. 예. 그럼 여기 또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웹이나 뭐 당연히 유튜브로 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래도 박지원의 실력이지 김어준 공장장의 인기는 아니다. 이런 결론으로 저는 내렸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예. 공장장이 웃는 거나 잘하지 다른 건 아마 뭐 우리 안철수 대표 어떻게 좀 흠집 내보는데 잘 유도하고 그러지. 제가 안철수 대표를 흠집내는 게 아니라, 예, 박지원 대표님 뉴스고 안철수 대표하고 열심히 각을 세우시던데. 예. 어쨌든 많이 듣는 건 확인하셨죠? 예. 네. 제가 방송 출연을 많이 해보는데, 예. JTBC 썰전, 예. 최근에 MBN 판도라, 예. 이것 얘기하고, 라디오는 아무튼 뉴스 공장. 예. 김어준은 빼더라고요. 자, 국민의당이 지금 좀 몇 주째 이거 어떻게 되느냐. 안철수 대표는 계속 통합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안철수 대표는, 대표님이 박지원 대표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예, 그 핸들은 고정된 것 같아요. 그죠? 그건 확실하죠, 이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예. 안철수 대표의 고집, 예. 그리고 좋은 의미의 추진력, 예.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도 적중하는 거 보면은 역시 뉴스공장 듣는 청취자들이 박지원의 실력 때문에 듣는 것 아닌가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안철수 대표는 결국 초반부터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탈호남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예. 호남 베이스 정당으로 본인이 차기 대선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탈호남 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계속했는데 실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하게 워딩을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국민의당의 지역구도를 탈피하자고 하면 지금 호남을 탈피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네.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뭐 DJ도. 네.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좀 조심스럽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외연을 확대하자라고 해왔는데 지역구도로 단어를 바꿨어요. 단어로 바꾼 것은 유승민의 생각이 좀 오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탈호남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안철수 대표와 당내에서 예각을 딱 세우고 있는 것은 결국은 호남계 의원들 중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의원님들인데 그 중진 하지 마세요. 중진 아닙니까? 중진보다 초선 의원들. 예. 구당초 인원이 더 많아요. 이제는 숫자로는. 예, 근데 예, 구심점은 중진은. 구심점은 이제 언론에서 아무래도 중진들 얘기를 중심으로 보도를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치란 게 그렇죠. 뭐 초대선 포함하여 그러면 예. 여하간 호남계하고 딱 각을 세우니까
있는 와중에 지역구도를 탈피하자고 그러면 당신들은 나가라. 나갈 테면. 이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네요. 하지만 부인하기는 어렵죠. 부인하기도 쉽지 않고. 아니 근데 계획이 뭘까요? 호남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호남을 베이스로 하였고 거기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자는 거였는데 결별 나가라 사실상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렇게 해석될 만한 표현이 등장하고 나는 계속 통합으로 가겠다. 그러면 호남 털어내고 나는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당신들 나갈 테면 나가. 이 자세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저희는 네. 어제 이제 그 평화개혁연대 네. 세미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이 평화개혁연대는 통합은 안 된다고 하는. 그렇죠. 예. 통합을 반대하는 예. 원내 의원들과 일부 원외 위원장들의 결집체가 될 건데 이제 예산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예. 통과가 됐잖아요. 국민의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죠. 이번에. 제대로 했죠. 예. 그래서 모든 국민과 특히 언론이 예.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확인됐고 국민의당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다 하는 찬사를 받아본 것은 모처럼 받아본 거예요. 처음이에요. 모처럼이 아니라.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국정감사도 의원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잘했다고 다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장애투쟁을 하던 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 때는 국회로 돌아와서 투쟁하는데 국정감사 시작되기 직전에 시도지역위원장과 지구당 위원장들을 사퇴해라. 이렇게 결의를 하니까 당 내분으로 들어가서 싸우다가 그게 희석됐는데 이번에도 당대표면은 예산의 투쟁을 위해서 당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국회는 비워놓고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외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산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당대표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산 통과하는데 지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전부 나가서 통합 세미나나 하고 다니고 만나고 다니고 하니까 전열이 좀 흩어졌지만은 다행히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나 권은희 수석, 이 황종훈 간사 이런 분들과 저도 상당한 도움을 드리면서 잘 통과가 됐어요. 원래 지금 이번에 한 국민의당 역할이 대표님이 계속 주장해왔던 선도 정당으로서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우리 역할이 있다고 했던 그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우리 공장장이 잘 집어내니까 이 방송을 많이 듣는 거예요. 갑자기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어쨌든 이 역할을 해서 지지율도 올라갔어요. 실제로 좀 전에 리얼미터하고 얘기했는데 예. 꼴찌 몇 주 하다가 이 통과되자마자 그 공의 일부가 국민당에 간 게 맞거든요. 네, 네. 예. 난 그건 처음 듣는데 그래 오늘 발표했어요. 예. 한 15%로 올라갔어요? 아니요. 4%대에서 6%대로 올라갔습니다. 아, 예. 예. 그 좋은 신호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자꾸 안철수 대표가 그러한 것에 매진을 하면 지금도 될 수 있어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통합으로. 예. 안 되는 통합으로 가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면은 2등 정당으로 된다. 그런데 통합하면 꼴찌 정당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전망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안철수 대표가 가는 길과 그리고 지금 호남계 의원들 지금 평화개혁위원회 대표님을 포함한 의원들 30명 몇 명이나 해야 됩니까? 20명이나 해야 됩니까? 30명이나 해야 됩니까? 뭐 지금 현재는 한 30명? 30여 명 정도에 이르는 예. 이분들의 길이 완전히 다른데 이 완전히 다른데 그게 그냥 노선 투쟁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바꾸는 거니까 다른 정당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결론 납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자꾸 네. 우리 공장장께서는 분열을 되게끔 불쏘시개를 막 넣고 불을 떼고 기름도 떼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평화개혁연대에서는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 예. 우리의 의사를
또 민심을 안철수 대표가 알아가지고 통합을 포기해라 하는 그러한 압력을 넣는 거지 공장장이 바라는 것처럼 분열하기 위해서 평화계획이 있다 하는 그것은 머리에서 지우세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방송 앞으로 아무도 안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화개혁 토론회에 안철수 대표가 연단에 오르니까 여기서 야유가 나오고 고함이 나왔잖아요, 이미. 제가 고함을 지르거나 야유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현상이 벌어진 정도로 서로 심정적으로 이미 이혼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예. 거기서 2시간 이상 이제 그 얘기를 전부 들었는데요. 일부 당원들이 그 야유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우리가 초대를 했기 때문에 당 대표로 와서 이제 축사를 하고 다음 행사가 있으니까 자리를 떠야 돼서 제가 모시고 가서 문 앞까지 내가 가면은 조용하죠. 조용해라.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과 이렇게 물리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구실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마라. 또 제 말은 딱 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서 모시다 드리고 내가 미안하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대표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뭐 선동을 한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거는 또 대표님의 예우하고는 다르게 이 소식 전달하고자 했던 평화개혁 연대의 통합 반대 의사를 선동이라고 하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걸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또 제가 나오니까 이 직구준 기자들이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대하는 사람한테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지도자는 그러는가 보다 하고 수용하고 웃고 말하지 소위 부담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선동한다 한다고 어째서 누가 선동하냐. 그러기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잘한 거 아니에요? 공장장 입장에서 보면은 더 심하게 했으면 더 좋아하겠지 뭐.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지지자들을 민주주의의 적이다. 뭐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렇게 발언하는 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반대하는 당내 자기들 식구인데 반대한다고 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발음도 세지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돌아설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혼은 이미 한 상태 그러면 안 돌아올 사람인데 계속 마음 바꾸라고 해봐야 그때 돌아오면 오히려 지도력이 바보 되는 거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랑비에 옷 젖고 있다. 매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가랑비에만 모르는 사이에 옷 다 젖어가지고 확싹 젖었을 때 통합선언하고 가버리면은 우리는 옷 벗어 던지지도 못하고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그 다음 수순을 알면은 제가 여기 앉았겠어요? 그리 가 있지? 아니 그러고 그거 빠느냐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면은 안 되죠. 하여튼 다음 수순을 몇 가지 원래 이제 대표님 정도의 이제 그 정치 경륜이면 시나리오가 몇 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은 과이강의 다리를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폭파하겠다 하고 발표하고 해요? 그러면 적군이 와서 막아버리지? 저렇게 머리가 안 도는데 왜 방송 듣는지 참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폭파 계획은 있는데. 폭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정치는 상선약수라니까요. 물 흘러가는 대로. 국민의 민심이 어디냐 이걸 보고 가면서 우리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원칙은 우리의 정치성과 가치관을 버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일탈하면은 그걸 못하게 당대표에게 제동을 거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심정적 이혼이 됐는데 혹시 이게 합의 이혼도 가능합니까? 어제 말이죠. 예.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데 예. 대학 교수가 2분. 네. 그리고 김능구 예. 폴리뉴스 대표. 예. 그리고 당내 인사들이 2분 하는데 거기에서 이 김은구 교수나 최창렬 교수, 네. 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예. 합의 이혼해라. 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당신들은 절대 안철수는 통합을 가는 거고 예. 5분 다 그거예요. 통합하면은 안 된다. 예. 안 되는 당하고 왜 통합하려고 하느냐. 예. 차라리 합의 이혼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예. 기가 솔깃하더라고요. 기가 썩기다라고. 여기서 합의 이혼이라는 건 결국 그러면 양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갈라쓰는 거 아닙니까? 글쎄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학자들이 예. 또 전문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라고 하지만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마지막 분열해서 순간까지. 예. 성공하는 것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똑같지 않잖아요. 예.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통합 그런 정신으로 가야지 합의 이혼해서 네. 되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렇지만 그건 몰라요 앞으로. 그렇죠. 그 합의 이혼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는 분당인데요. 그죠? 각자 갈 길 가자. 그럼 당신 당 적은 당에서 네. 또 분당되면 또 적어지고. 그렇지만 뭐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통합을 어느 순간 선언해 버렸다. 물론 안에 있는 의원들은 반대하겠지만 이거 뭐 막을 길은 없잖아요. 그 선언을.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됐든 안철수 대표가 다수의 원외 지역 위원장들과 예. 당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에요. 애초에 만들어질 때. 예,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도 압도적으로 되고 또 당대표도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은 압도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믿고 예. 통합을 해서 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작은 당에서 대통령이나 선거는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은 당을 하려고 안철수 대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탈호남을 해서 당이 작아지더라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하고 합쳐가지고 자기는 중도 보수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치고 그래서 몸집을 키워서 보수의 적자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반대 최근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저도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완충 지역으로 바른정당하고 하고 예. 그다음에 한국당 세력들하고 통합해서 예. 이쪽에서 안 됐으니까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집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 저도 그렇게 봐서 제2의 YS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 호랑이 굴로 YS가 들어가서 YS는 호랑이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호랑이 굴로 간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쥐구멍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신다. 쥐구멍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고 안철수는 김영삼이 아니에요. 그런 탁월한 정치력과 리더십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못해요. 그랬다면 국민의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다 같이 갔겠죠. 그렇죠. 그 리더를 믿고. 예. 지금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호남계가 왜 거기에 밑거름이 돼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가 그만한 정치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큰 보수 정당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용당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할 수도 없고 네. 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그건 원칙 문제예요.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이 좋고 정치가 좋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대통령 하면은 거기 가서 국회의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비유지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금 지나친 비유였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은 원칙이니까 그 원칙을 지키면서
타협과 통합과 이런 정치를 해야지 완전히 다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하고 제일 가까운 김무성 대표하고 협력을 해서 정치를 이끌 수는 있지만은 함께 같은 당에서는 있을 수 없다니까요. 원체 다르니까.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면서 화합하고 타협 조정하는 것이 국회 아니에요. 이번 예산만 하더라도 100% 만족은 없다. 한 푼이라도 삭감하면 국민이 부담이 줄어들고 그런다고 계속 합의를 못해서 통과를 안 시키면은 국민과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접점에서 서로 양보하고 해주는 게 통과시키는 게 예산이고 정치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의당이 해가지고 모처럼 언론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어디 가든지 이번에 어제도 내가 언론인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이번에 처음 잘했대요. 아주 잘했다고. 맞아요. 처음 잘했다. 아니, 자꾸 잘한 거 있지만은 늘 새롭다 이거지. 또 그걸 약점 잡아가지고 박수나 치고 말이지. 제가 말했나요? 대표님이 말했는데 처음 잘했다. 아니, 그러니까 나처럼 네. 얘기를 해서도 또 하면 잘못하면 그걸 인정을 해서 고치면 돼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안철수 그 대표는 네.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번에 하여튼 이 예산안 통과에는 안철수 대표 역할이 없었다는 거군요. 몰랐는데. 뭐 했겠죠. 그렇지만은 했겠죠. 그것이 네. 정치는 쇼잉입니다. 보여야 돼요. 네. 보여야 되고 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언론을 통해서 그런 지휘하는 모습 같은 것이 심각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뭐 어디 다니면서 통합만이 살 길이다. 그 통합에 살 길이 죽을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본인은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죠. 본인은 예산안보다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통합이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쭉 평행선을 끝까지 달릴 수는 없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보시기에. 충돌을 하든 뭐 갈라서든 아니면 잠잠해지든 누구 한쪽이 항복을 하든. 저희는 아직도 국민의당은 살릴 길이 있고 그 살릴 길이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포기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통합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대표님이 네, 진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 현재는 절대 그 고집과 추진력 때문에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이 언제 그러니까 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 희망사항은 안철수 대표가 포기 선언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안 한다고. 또 안철수 보시고. 대표의 희망사항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은 통합으로 들어올 거다. 네. 이런 착각이 계속되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그게 언제쯤 됩니까? 그거야 말하면 안 되죠. 그 말하면 정치 구단주가 아니에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는 대표님은 이때까지도 이게 결론이 안 난다면 행동을 할 때다라고 하는 내심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아직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달렸죠가 아니라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는 거 보니까 타임테이블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랐죠. 물론 다르긴 한데. 네. 안철수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우리 당내 문제입니다마는 예산안 통과를 두고 그 의원총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 안 갔어요. 예. 왜냐하면 또 가면 또 싸우고 또 제가 발언한 것은 또 안철수 대표하고 각을 세웠다. 예. 이렇게 하니까 안 갔는데 확연하게 예산 통과를 놓고 예. 딱 구분이 되는데 아하. 예산 통과 반대 예. 당론으로 하지 말자 예. 하는 의원들이 안철수 직계들 서너 분밖에 안 되더래요. 이런 걸 보면은 안철수 대표 쪽은 그러니까 예산 통과가 안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 40명의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는 예. 그러한 정의로운 생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산안 통과를 반대한 것은 안철수 대표 쪽 의원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도 있었지만은 당론 표결하지 말자. 예. 나는 반대이기 때문에 내 소신 표결하겠다. 예.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다고. 예. 그런데 딱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도 기자들 판단이 굉장히 적중할 때가 많잖아요.
안 적중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예, 예. 뭐 안 적중한 것은 김어준 공장장이나 되게 안 적중하지 우리 당 출입 기자들은 99% 적중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적중률 굉장히 높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안철수 대표는 포기 안 하고 호남 의원들이 나가는 걸 반깁니다. 아니 왜 호남 의원들 해요. 그렇게 자꾸 네. 지역구도로 나누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충진도 아니고 호남 의원도 아니고 안철수 우리 대표의 당에 예. 우리 당 40명 이제 39명 차명길 의원이 참 애석하게 됐습니다마는 39명 의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흐름이 그럼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렇게 정확하게 써야지.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나가든 말든 계속 갑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약간 구체적으로 다리 폭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도 그렇게까지 진전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루하잖아요. 지금부터 국회는 이제 예산국회 끝났으니까 예. 물론 개헌과 선거구제도 개편으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지만은 총을 이제 우리 국민의당은 앞으로 쏘지 않고 예. 옆으로 쏜다고요. 계속해서. 당로 싸움만 들으면은 이게 뭐 6%로 올라갔던 게 또 내일 모레 또 3%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리 폭파 계획 다음 주에 알려주시는 것으로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시기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정치 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 요즘 추우시죠? 뜨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진짜요?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하태하태입니다. 이제는 뭐 비교섭단체라 예산안 처리할 때 바른정당 이름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비교섭단체가 아니었으면 예. 또 한국당이랑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국당이랑 100% 다르진 않아요. 뭐 일치하는 것도 있는데 예. 달라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증세. 예. 우리는 증세 반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국당 감세죠. 무조건 감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나 소득세. 네. 그 다음에 이런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거. 우린 찬성하죠. 근데 지방선거 이후로 하라고 하는 거, 이런 거요. 이거 진짜 꼼수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또 한 가지가 세비 인상. 세비 인상. 우리는 만약에 교섭단체 됐으면 네. 만장일치로 합의가 안 돼요. 세비 인상 안 했을 것이다. 네, 우리는 세비 인상 반대. 근데 이제 이런 게 선명한 입장이 나오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욕먹는 데서 한 발 비껴났다, 이번에는. 교섭단체가 안 되는 바람에. 소름도 있으나, 욕먹는 데서. 아니, 우리가 박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세비 인상 안 된다,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세게 들릴 텐데, 또 하나의 국민들 찬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자. 이게 진짜 꼼수거든요. 그래, 우린 그런 꼼수 안 피우지. 그냥 당장 합시다. 네. 줄 거면 주지 빨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에서 해방돼 있냐면 꼭 반문을 해야 된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반문제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일단 문재인 반대부터 먼저 하고 예. 자기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건 해주자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일단 대통령 도와주고 반드시 진짜 이거라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도와줬다고 해. 이게 우리가 이제 발목 야당 안 되겠다, 네. 친문 야당 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이게 근데 실제로 노선이.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교섭단체 때. 교섭단체 때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가 한국당으로 다 갔다니까. 까짓도 그 구분을 하셔야 된다니까. 교섭단체 지도부 100% 다 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분들은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꼭 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원내 교섭단체 들어가면 그 원내 교섭할 때는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당이 다른지 모르겠다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참 구분하기 어렵지. 원내 지도부랑 예. 원외에 넘버 2가 나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원내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지도부가 다음에는 내가 원내를 한번 원내대표 지도부가 아니었던 거죠. 예. 원내를 하면 의원들 까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어요. 자, 어쨌든 그런 구분을 하시고
싶어 했는데 구분은 안 된 상태에서 당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교섭단체 수준에서 보여줄 기회가 없는데, 예,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욕을 안 먹어서 좋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지금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래서 국회 본회 연설을 적극적으로 하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8급 신설이 아니지 이제 인턴을 8급으로 전환하는 거 예. 반대 연설을 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세비 반납도 예. 국회의원 욕먹는데 무슨 세비 인상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다 임금 인상 동결해야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러니까 빈부격차 줄이는 방식인데 격차 줄이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입장은 좀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비정규직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합해서 거의 80만 명 정규직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문재인 정부 입장은. 근데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댈 거냐. 국민 세금으로 되게 하지 말자는 거죠. 기존에 정규직에 있는 사람, 특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자기 거 동결해가지고 그렇게 나눠 가지자.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 줄여서 누구 줍니까? 세비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에 8급. 8급 주자. 그 비용을 세비를 줄여가지고 10% 줄이면은 8급, 인턴을 8급으로 하면 2천만 원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당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성격의 원내대표가 구성이 됐다면, 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소방관 충원이라든가 그거 반대 안 하죠. 반대 안 했을 것이다. 단 불필요한 공무원 감원, 예. 필요한 그 공무원 충원 예. 해서 일단 공무원 전체 구조조정부터 하고 예. 그래도 모자라면은 충원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남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충원된 건 대부분 집배원이나 소방관이나. 그러니까 그거는 100% 찬성. 100% 찬성. 100% 찬성. 예. 단 남는 데도 같이 구조조정을 해라. 바른 정당이 현재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막 말하는 거군요. 뭐 아니니까 뭐. 아니 근데 그거 입장은 우리 오늘 연설을 통해서 네.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대 토론을 할 겁니다. 세비 인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산. 자,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안철수 대표가 취임 100일 뭐 다른 당의 사정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당의 이야기인 것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직진하고 있습니다. 직진. 예. 완전히. 그렇죠. 예. 예. 하태경 최고위원이 예상하셨듯이 네. 이제 뭐랄까요? 당장을 합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당장 합치려는 듯이 막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 의견이 국당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당 네. 당론이 이제 된 건 아니고. 지금 갈라져 있는데 네.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달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국당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문 연대하려는 게 아니라 안철수 반한 연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한이 어디입니까? 한국당. 반자. 반자. 예, 반자유한국당. 예. 반자유한국당 연대하려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한국당에서 선거 좀 이겨보려고 연대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 없애겠다. 한국당은 청산 대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연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안 대표가 반문 연대로 연대하자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반문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연대하면 그건 인정하시죠. 반문의 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안 대표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직도 경쟁의식이 강하게 남아있고 예. 그런 정서를 빨리 극복해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다음 주에 선거 없다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면 예. 오히려 바른당이 더 왼쪽이다. 지난번에 적폐청산이 정치법입니다.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하는 것을 문재인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보다 바른정당이 더 좌파라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의지나 그러니까 돕겠다는 정치 노선의 차이를 떠나서 지금 이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른정당이 오히려 더 안철수 대표보다는 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더 도우려고 한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입장이죠. 지금 반토막 난 바른정당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한국당 섞여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당이랑 연대를 하면 네. 반한이 강해지고 반문은 약해진다. 친문이 강해진다. 글쎄요.
그건 안 대표 리더십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에서 그러면 만약에 통합이 되면 국민의당 이제 통합된 이름이 뭐 바른국민인지 국민바른인지 전혀 다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통합이 되고 나면 국민의당 내에 들어간 바른정당의 11명은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반문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반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뭐가 옳으냐 그러냐만 중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친문도 하고 반문도 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반문 일관도로 가는 안철수 대표하고는 다르게 움직일 거다. 견제해야죠. 예. 견제해야 되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국가의 중심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과거 야당이 잘못된 것은 국가의 중심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레임덕이 없는 정부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고. 그런데 정치인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훨씬 편해지죠. 민주당도 우리가 국민의당이랑 연대가 잘 되면 네. 민주당도 왜냐하면 생산적으로 하니까 굳이 반대 안 하니까. 그러니까 통합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게 하려면 예.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연대 내지 통합이 예. 잘 돼야 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게 더 잘 되지. 예. 이걸 발목 잡기 위해서 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 목표는 한국당 없애는 거다. 한국당 소멸이다. 굉장히 신선한 논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반만 설득될게요 그럼 일단 반만 설득되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은 설사 바른정당 11명 전원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전원이 그런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승민 대표만 하더라도 최근에 썰전이었던가요? 어디 썰전 아니면 뭐 어디 프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죠. 유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나가서 문재인 정부 너무 아마추어인데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거는 코치해 줄 수 있는 거지. 코치해줄 수 있는 대통령하고 더 자주 통화한다. 더 자주 통화한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긴 하지만.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네. 아니, 대통령이라고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현 정부가 아마추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전제잖아요. 아무것도 없진 않지. 잘하는 게 그럼 많고. 유승민 대표는 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정책인데 네. 최저임금 예. 급격한 인상으로 지금 임금을 국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바른정당 그런 내에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른정당 내에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태경 의원님은 만약에 통합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 그렇죠. 오히려, 국정운에 훨씬 수월하게 되죠. 더 낫다는 논리로 이제 지금 호남계 쪽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흔드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박지원 대표한테 박지원 걱정하지 대표한테. 마라. 네. 그리고 사실 박지원 대표가 많이 반대하는데 박지원 대표 칭찬 한마디 하면 우리 정치권의 독보적인 자산이에요. 그분이 있어야 한국당 없애는 네. 전략도 잘 나오고. 친문 지지자들도 지금 안심시키고 박지원 대표도 지금 안심시키고 그러려고 하시는 거죠? 그만큼 통합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몰락하면 네. 또다시 서로 그냥 핥히는 잡아뜯는 그런 정치가 반복이 되고 네. 그럼 국민이 힘들고 국가가 힘들어요. 한국당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한다. 하태경 최고위원님의 진심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 생각일 거라고. 그런 생각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바른정당은 안 그래요. 바른정당 우리는 이제 그 대부분 우리 의총을 매일 합니다. 별로 안 돼. 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총이라기보다 그냥 모임은 의총 아닌가요? 매일 아침 회의하면 의총이에요, 그게. 6명 이상 되면 의총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반 이상 모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모이면. 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슈마다 다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토론이 빨리빨리 끝나거든요. 의총이 이제 당직자 회의나 의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100명 이상 의총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6명 이상 되면 당 입장이 금방금방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당론을 정하고.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지원 대표로 대변되는 호남계 의원들의 이제 반대 이유는 요약하면 이런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러면서 이제 탈호남. 지금 사실 어제 이야기도 지역구도를 탈피해야 된다. 뭐 탈호남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게 호남 베이스의 정당으로 대선을 이길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 묶여 있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안철수 대표 생각을 중심으로 하자면. 그 다음에 박제화된 정치관념. 이게 아마 햇빛 정책이나 과거에 소위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DJ의 정신. 그 둘 다를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호남계 의원, 박지원 대표는 호남계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저렇게 해서 바른정당하고 합치고 계속 중도보수 하니까 중도보수로 갔다가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합치진 않겠지만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이대로 정권 재창출이나 총선도 어렵다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좀 떨궈져 나오면 그 사람들하고 합쳐서 한가운데에서 그게 정말 한가운데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도 한가운데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도 보수라고 하는 그 지역을 딱 선점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적자가 돼야 되지. 그러면 호남계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우리가 안철수 대표의 차기 대권을 위해서 저쪽 보수 쪽들하고 합치는 것에 우리가 거름이 돼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가 그만한 인물이냐. 우리 걸 다 희생해서까지. 그 정도 리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걱정한다면 박지원 의원께서도 바른정당 연대는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네. 이게 한국당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국당이라고 자꾸 하니까 한국당하고 안 한다 하면 안 한다는 그러니까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아까도 것 이야기했지만 같은데 한국당이 쪼개질 때 이제 한국당 소멸. 예. 한국당 소멸이고 당대당 연대 통합 없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네.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아까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했지만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는 거죠. 한국당에 쓸만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다 검토해봤다니까요. 없어요.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당 연대는 없다. 이렇게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 합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합쳐놓은 다음에 서로 이제 호남계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합쳐놓은 다음에 한국당이 이대로 못 갈 거다. 못 가고 막 이합집산 할 때 우리가 확 먹어야지. 이 생각이 이렇게 맞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맞죠? 한국당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원래 바른정당으로 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33명. 제일 처음에. 그중에 지금 22명이 넘어갔어. 예. 그분들이 괜찮은 사람인데 네. 그분들이 다 철새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이 다 철새가 돼서 이제는 없어요. 무성대장이 철새대장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기랑 뭐 아쉬워서 다 심판받아서 끝날 분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말고 지방선거 이후에 와해되거나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 이기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 이 계획은 다 무산되는 건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잘 안 됐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자꾸 이제 유도신문 안 돼. 질문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 호남, 탈호남이 아니고 네. 호남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바른정당은 그렇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국민의당 지지율이 몇 프로 나와요 지금 호남에서. 지금대로 가면요 선거하면은 전멸해요 국민의당.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바른정당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제는 지방선거에서 장사가 잘 안 돼서 이거 다음 총선이랑 대선 때 주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주자가 안 보인다. 그래서 막 당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막 이합집산하고 그럴 때를 바른정당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목표는 한국당 다 떨어뜨리기.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김칫국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리잖아요, 사실. 아니,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질문자가 김칫국 질문부터 하면은 나는 김칫국 맞이지 말라고 해야 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바른정당의 지금, 통합을 바라는 분들이 다 그걸 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걸 그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 이유는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안희정 대표 두둔하니까 전부 다 안희정 욕하더만 하태경 칭찬한다고. 그런 식으로 마음 좁게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당장 김경수 대통령 대변인께 하는 분이 네. 대통령은 안희정을 끔찍히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민주당 교란하면은 대통령 맨날 나와서 저 사람 내 편이다, 저 사람 내 편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서로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하태경 최고위원의 영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지방선거 이후에 대한 그림을 염두에 두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시겠죠. 이해는 가요. 할 수가 없죠.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염두에 둔다는 건 맞잖아요.
그 이유는 예. 우리가 한국당 없애겠다. 그러니까. 당으로서. 없앤다고 국회의원이 없어집니까? 국회의원은 안 없어지지. 그 국회의원 주소 오겠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다 22명이었는데. 어쨌든 주소 올 거잖아요. 아니, 22명을 어떻게. 그 외에도, 예. 어쨌든. 그럼 간 사람 다시 받으라고. 그런데 이제. 김성태 형 다시 받으라고. 하태경 최고는 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주소 온다고 말했다가는, 이제 박지원 대표가, 그거 봐라! 합칠 거 아니냐라고 말할 테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폐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한두 명 괜찮은 사람. 난 5손가락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사람이. 이해합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건 이해하고, 그러니까 계산이 다르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계산이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 박지원 대표는 그때 민주당 깨세요. 우리 지방선거 이기면 예. 우리는 한국당 깨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그런 우리 걸로 깨려 해요. 그러겠지. 예. 한국당 우리 깨려 그러고. 예, 하태경 최고위원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말 한마디. 고충이 아니라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저기 호남구 쪽에서 그거 봐라 그럴까 좋은 봐. 글씨 쓰여진 사람 땡겨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거. 총선 되면은 다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쭤볼게요, 이거. 다. 하나만한 얘기 그만하고요, 서로. 이거 여쭤볼게요. 아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지도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이 당원 수는 그러니까 의원 수는 더 많지만 예. 통합해서 우리가 흡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또 유승민도 있고 또 유승민과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붙으면 유승민 대표가 차기 구도로 가는데 당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페어플레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대표는 그런데 자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대표 이길 수 있어. 그건 유 대표 개인 문제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대표는 자기가 뒷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지 마라. 그런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고 그분 나름대로 희망이 있어야 정치를 하죠. 희망이 있어요. 자기 대권에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면 정치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이번에 보면 유 대표가 낫잖아요. 유 대표가 낫고. 근데 유 대표가 그런 페이스를 계속 유지할 줄도 아무도 모르는 거. 그게 정치의 묘미고 인간사의 묘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도 안 대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대한민국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안철수, 유승민의 대결에서는 유승민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바른정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담하게 합치자고 하는 거죠. 좋아, 합쳐도 돼. 합쳐도 결국 그 정당 안에서 붙으면 유승민 대표가 이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 바른정당 의원들은 다 이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물론 안철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안 대표가 역전한다. 한판 뒤집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서로 좋은 생각 가지고. 그러면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1대1로 이제 합당이 만약에 됐다고 치고 거기서 뭐 호남계가 나가든 안 나가든 어쨌든 합당이 됐어요. 되고 나서 다시 정당 대화를 하든 뭐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뽑아야죠. 그럴 때 유승민 대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이 토론을 붙거나 뭐 이러면. 가장 좋은 거는 두 분이 지방선거 다 나가야죠. 공동대표 한다? 아니, 지방선거 다 나가서 뭐 서울시장을 하든 부산시장을 하든 광역단체장으로 두 분이 이제 페어플레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당대표 하지 말고 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나한테도 기회가 있어야지. 하태도 한번. 하태경 최고위원은 거기 통합된 당에 대표를 하시려는 거구나. 뭐 통합 전당대회 되면 또 출마할 생각이 있습니다. 출마만 했다면 이의하시잖아요, 이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너무 앞에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가정을 놓고 싸우는 거죠. 안철수 대표도 또 바른정당도 호남계도 다 이 가정을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자유한국당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 제가 김칫국 질문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 가정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 뭐 40석에서 50석 되는 게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뉴스 공장장님은 정치를 못 하시는 거야. 정치인은 그런 가정 깔고 생각 안 해요. 가정 깔고 생각합니다, 다. 제가 만나본 사람도. 그거는 뒤에 책사들이, 모사가들이 이럴 경우에 시나리오 작성해 주지. 지금도요, 사실 안 대표가 저렇게 강력하게 통합 주장할지 우리는 예측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거지. 저거 안 되면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건데. 모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근데 모사는 많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안을 제시하는데 거기 안 대표는 자기 확신이 뭐가 있는 거죠. 그 확신은 가정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가정 얘기가 가장 중요한 그림의 밑바탕이다. 이 가정을 다 놓고 얘기하니까 누구는 하자, 누구는 말자 하는 건데 이제 답을 안 하실 테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고 오늘 끝낼게요. 추가 탈당 남경필 지사 합니까? 절대 안 해. 지금 우리 11명 본인이 의원들이 절대 안 한다는 건 일어나던데. 11명 의원들이 한국당하고 안 한다. 예. 라는 걸 우리 내부로는 거의 합의를 했어요. 거의. 예, 합의를 했어요. 중도 대통합밖에 없다. 남경필 도지사는 약간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때까지 해왔던 것 같은데. 남지사는 보수 대통합 먼저 하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 맞아요. 예. 맞는데, 지상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같이 가자. 우리 초심을 버리지 말자. 홍준표 대표는 샘문을 열어놨다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 누군가를 그 샘문에 남지사 안 받겠다고 했잖아. 홍준표 대표도 정말 문제한 게 자기 수령놀이 하려고 자기한테 방해되는 사람 먼저 오지 마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누가 됩니까? 뭐 홍 미는 사람은 안 되겠죠. 김성태 홍 의원. 미는 사람은 안 돼. 왜냐면은 지금 김성태 의원 안 됩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남한남 하태경 다 잘한대. 내가 지금 네. 한국당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홍 때리기 선봉하셨다고. 김성태 의원 안 됩니까 그럼? 그분을 미나요, 홍 대표가? 아무튼 그분을 미는 그만큼 한국당 의원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칭찬한다는 거는 예. 홍 대표가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김성태 인기가 의원 없다. 코너 살아있겠네요 계속.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몇 다음 퍼센트 주면 구도가 결론 난 다음에 다음 시간 나옵니다. 거기가 아마 결선 투표가 있을 거예요. 과반수가 안 되면 예.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친홍 비홍 구도가 되면 예. 뭐 성태형 여기 계속 나오셔야죠. 자 그러면 뭐 걸까요 이번에는? 성태형 된다 안 된다? 예. 뭐 걸까 우리? 성태형하고 뽀뽀해줄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미더머니 지난주에 검색어 1위를 하신 쇼미더머니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홈페이지 오픈을 알리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7천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예. 모금액이 45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4.5가 아니고요? 예, 45억입니다. 45억. 그러면 목표액이 거의 한 4분의 1을 벌써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주일 대단한 45억. 45억.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모일 줄 모르셨죠? 전혀 기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저도 그 영화를 모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네. 야, 40억 일주일 40억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그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 문의와 지금 들어온 방법을 계속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 많습니다. 홈페이지 열 때도 인력이 부족했는데 이런 정도로 한꺼번에 몰리면 뭐 인력이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거기 전화 받고 매달리고 또 이 홈페이지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채우고. 답해주고 뭐 오류 생기면 뭐 해결해주고 예, 뭐 정신 없을 텐데. 전화하고 또 잘못 쓴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바로 잡아줘야 나중에 돌려줄 때. 그러니까 이름을 써야 되는데 화이팅 안 원고 이런 거 쓴다면서요. 예. 본인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본인 이름을. 예, 정확하게 좀 기재해줘야 저희들 손을 참 들어주는데 네. 뭐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뜻만 앞서서 이게 후원이 아닌데 그냥 저희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게 컨셉은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 과정을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컨셉은 이 돈을 안원구 청장님이 운영하시는 이 단체의 조직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컨셉은. 예. 예. 그래서 차용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차용증을 다 발급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 절차들을 저희들이 밟으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지금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6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분들 가지고도 좀 부족해요, 사실. 당연히 부족하죠. 예. 그래서 진짜 부족합니다. 예. 이거 그냥 다 손발로 하는 거거든요, 다. 예, 또 다른 일도 있으니까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게 입금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그렇거든요. 이런 홈페이지들이 원래 막 오류 생기고 급하게 만든 예. 그렇죠. 그때마다 또 전화해서 해결하고. 이런 거를 땜빵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메일이 또 없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도 좀 제대로 좀 작성을 해주고 이러면 쉽게 저희들이 전화도 되고 안 되면 연락처를 저희들이 이메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이 그냥 이 마음 빨리 사야 되겠다는 마음 급한 마음 때문에 막 들어온 사람들이 본인의 많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야 되는데 본인의 연락처를 안 남기고 화이팅 안 온 거하고 돈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 저도 해봐서 하는데 그러면 연락처를 알 수도 없고 예. 전화번호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계좌번호 하나 있는데 계좌번호 가지고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을. 예. 그러니까 본인의 거기 이제 양식이 있겠죠. 본인의 이름 입금하실 때 그리고 연락처나 이메일 이거를 꼭 적어주셔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돈이 꽤 많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일일이 그분들은 이제 다른 그 단서를 하나 가지고 이제 찾아서 네. 연락해서 다 바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 일이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많아요. 예. 그리고 15만 원을 그때 구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15만 원이라는 개념은 이제 한 주가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 한 10분의 1 정도 한 0.1주 예. 개념으로 이제 시작은 됐는데 사실 구자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예. 그래서 그 구자라는 말은 좀 맞지 않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름을 바꿨어요. 이분들이. 일다스로 바꿨어요. 아, 그 사이트에서는 구자가 아니라 1다스로 통일됩니까? 나 1다스 주세요. 나 2다스 하겠다. 나 1다스 참여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 정말. 1다스. 저는 3다스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몇 다스가 최고입니까, 지금? 지금 최고 들어온 게 그 6천만 원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6천만 원이요? 예, 한 분이 하셨는데 400다스 아닙니까? 400다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예. 한 다스 정도. 한다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저희들이 사실 제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 뜻이 있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존중은 막을 수는 하지만 없죠. 예, 네. 존중은 하지만 한 다스로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신 걸 저희들이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한 다스 새로운 단위가 나왔어요. 한 다스에 15만 원인데 한 다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돈을 넣으면서 그렇게 돈을 넣을 때 사람들이 다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예. 뭐 어떻게들 표현합니까? 몇 가지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0년 동안 우리는 당하기만 했는데 예. 어떻게 되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했다. 예. 그런데 이제 15만 원으로 MB에게 처음 좋은 갑질 한번 해보자. 그 심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많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사람은 다스는 중국어로 다스 하면 그 때리다 뜻이 있는가 봐요. 이 한 다스로 때리자 이렇게 뭐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최순실 버전을 따라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하면서 항구자 입금해버렸네. 이러다 MBC도 비정상화가 정상화 되겠네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제 글을 쓰는데 청장님이 하시니까 참 재미가 없네요. 여하간 그런 댓글들도 계속 남기고 사람들이 왜 참여했는지는 가서 그런 게시판에 댓글을 보시면 알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지금은 국내 뉴스는 이제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듣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빨리 좀 열어달라.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유수 공장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예, 뭐 북미는 물론이고 유럽, 그다음에 맞습니다. 동남아, 네. 뭐 호주, 뭐 어디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아마 지금 제가 다 열거를 못 하는데. 아프리카도 있고요. 예, 아프리카도 있고. 전 세계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개인 계좌, 그러니까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입금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가 많죠, 지금은.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 용어인데 페이팔이라는 게 있답니다. 있죠. 페이팔이라는 게. 그 페이팔로 하게 되면 그 송금이 이제 되는데 현재 그 페이팔을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의논 중에 있는데요. 페이팔로 하면은 자기들이 그 입금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방법까지 가르쳐 주면서
좀 네, 빨리 맞습니다. 열어달라. 그것도 곧 되겠죠, 이제.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될 테고. 그래서 그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제 조만간. 예.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예. 조만간 플랜 다스에게 홈페이지 쇼미더머니.orkr. 예. 예, 쇼미더머니.orkr. 여기에 페이팔 계정이 열리면 아마 이제 그 해외에 계신 분들도 결제할 수 있게 될 테고. 근데 이제 플랜 다스에게하고 예. 재산찾기 운동본부 후원하고를 헷갈리는 분이 또 있다면서요. 예.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아까 하이팅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은 사실 자기가 돌려받는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금 계좌, 후원하시고 싶은 분은 후원금 계좌하고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구별하셔가지고. 자, 그럼 구분을 하자면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 운동본부가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후원해 주시는 분. 네. 그게 후원 계좌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후원만 하는 겁니다. 예. 요 다스 계좌는 예. 계좌가 아니라 다스, 한다스. 예. 한다스는 주식을 사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돕고 싶은 마음에 참여해서 어디라도 돈만 내면 되겠지 하고 예, 돈을 내버리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이 다스에 돈을 낸 것인지 한다스를 한 것인지 후원을 한 것인지 본인도 모른 채 하셨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돈을 그러면 우리가 후원금으로 써야 되는지 한다스로 넣어야 되는지를 받는 사람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구분을 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그 좀 그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면은 이제 받을 분들 자기 계좌하고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그 돌려줄 때 또 수고를 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이름만 세가지고 뭐 안홍구 화이팅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일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조금. 안홍구 화이팅은 게시판에 쓰시고 한 1다스 계좌명에는 꼭 본인 이름을 써달라. 네. 예. 플란 다스에게 사이트 다운됐을 겁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 바로 다운되기 때문에 다운됐을 텐데 나중에 몇 시간 있다가 예. 접속을 지금은 다운됐다고 하네요. 저희 제작진이. 당연히 다운됐을 겁니다. 지금은 다운됐는데 한 몇 시간 지나면 열리겠죠 다시. 네, 그렇습니다. 예. 혹은 예. 뭐 내일이라도 시도해 보시면 되고요. 하실 때 꼭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네. 예. 아니 나는 그 다스에 넣는 게 아니고 그냥 후원하려는 거야. 예. 그럼 뭐 화이팅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네네. 이름이 없고 안홍구 화이팅은 다 후원금으로. 네. 자, 오늘은 요거만 알려드리고, 예. 제가 오늘 2부 때 자체 민의를 좀 길게 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오늘 그 상당히 유익했던 자체밀이 같습니다. 저도 옵션 열기 다시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주식 관련 용어인지 아는 분들이 많아요. 예. 선물 시장에 뭐가 저도 처음에는 관심 없이 봤는데 옵션 열기라는 게 그런 건 저는 몰랐어요. 해시태그에 옵션 들어가면 옵션 열기가 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셨는데 하여튼 비슷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 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현재 구도가 친홍, 친박 그리고 중립 이렇게 3파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립지대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나경원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음악 외나무 다리. 우리 예. 지난번 예전 저 서울시장 선거 때 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원님과 제가 오랜 구원이 좀 있습니다. 예. 원수 외나무 다리.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동안 제가 미웠다 안 미웠다? 단답형으로? 아니 당연히 미웠죠. 네, 미웠다. 예. 네. 그 미웠던 얘기는 다음 기회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외나무 다리 시그널 음악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막 웃긴 했는데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제가 다 생각나지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예. 네. 잊어버리셨을 리가 있나요? 잘못하신 줄 아시는군요. 글쎄요. 자, 오늘은 손님 오셨으니까 예.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현재 당내 경선 구도가 친홍, 친박, 중립 이렇게 3파전이 맞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요. 오늘은 그 중립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하고 오늘 내일 이틀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단일 후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립 후보라면 이주영, 조경태, 한선교 의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분. 근데 예. 그 단일화를 의원님이 주선 혹은 제안하신 거라면서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던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개파 대리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이 당이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정말 진정으로 통합이 되어야지 문재인 정부의 힘이 없긴 없습니까? 예, 느끼십니까? 어제도 저희 사실은 좀 이제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를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어제는요, 신종 날치기입니다. 국회의장이 어제 예산안을, 예. 처리를 사실 이제 저희가 의총하는 사이에 국회를 열어서 표결에 붙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저께 그 원내대표 3명이 합의한 것은요, 잠정 합의안입니다. 반드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은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지 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요. 저희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균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시간도 주지 않고. 열몇 시간 드리지 않나요? 어제 아니, 다시 한번 불러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그런 걸 이렇게 주선한 다음에 표결에 붙였어야 되는데,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표결에 붙인 것은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은 우리 정세균 의장님 제가 좋아하거든요. 의회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하면 결국은 116명 있는 그러니까 거대가 아니라 일당,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협치? 이거에 전혀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고 협치는 거꾸로 이제 자유한국당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좀. 예. 찬성해 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또. 찬성해 드리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찬성 안 하면 법안 통과됩니까? 그러니까 찬성을 특별히 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제가. 예. 번번이 저희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는 또 여당도 문제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인데 너무 이 국민의당과 이번에도 결국 야합했다고 우리가 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요. SOC 예산 챙겨갔죠. 그리고 이 카톡 문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만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과반만 넘자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일야당의 이야기는 무시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과연 의회가 의회로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할 말도 있긴 한데 오늘은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어서 그 얘기 듣기만 하고요. 예. 친홍 후보는 그러면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김성태 의원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친박은 홍문종, 유정 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친박 의원도 단일화 한다는 얘기가 있죠? 두 분도 단일화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왜 안 나가셨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한참 있다가. 예. 중립 후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되면 되잖아요, 거기서 저까지 하겠다고 나서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빠져야지 단일화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세 보이잖아요. 본인으로 단일화 될 텐데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단일화 제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을 희생하신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부분을 빨리 교통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단일 후보 지금 룰도 우리가
결국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 물어보는 여론조사 형태를 책임당원의 취하기로 했거든요. 행문은. 예. 원래는 책임당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 여론조사로 바꿨어요? 예. 왜냐하면 책임당원 명부를 당에서 줄 수 없다 해서 일반 여론조사로 바꿨는데요. 이제 그런 예가 없답니다. 뭐 당 그런데 내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립 후보들이 여당이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길을 제대로 걸으려고 중립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세는 어때요? 그러니까 친홍 그리고 친박 그리고 중립 친홍도 친박도 아니다고 하는 중립 이 전체적 표심의 향배는 어떻습니까? 뭐 오늘. 사실 이제 중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나중에 센 쪽으로 붙기 때문에 남기 어렵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파 갈등 때문에 사실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뭐 작년 총선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 굉장히 염증을 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대될 거라는 건 아직 그러면 1위는 친홍 후보인 김성태 의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까? 판세는?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불량 유권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나면 모든 후보들이 예. 다 본인 다 찍는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각 후보자들이 나와서 계산한 표를 계산하면 국회의원 총수를 넘어가요, 항상. 예. 국회의원 총수 곱하기 후보자 수.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친박 후보와 이 친홍 후보는 지금 그 아주 핵심 계파로 묶여 있는 몇 명 이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0으로 나눴으면 친홍은 몇 쯤 됩니까? 현재 저는 판세를. 한 35에서 40은 친홍으로 그러니까 친홍으로 묶을 수 있다고 묶을 수 봅니다. 있다. 예. 그리고 친박은? 친박도 30표 내외 정도를 지금까지 그럼 남아 있는 둘이 합치면 70인데요. 예. 그럼 중립이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116표입니다, 저희가.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숫자로 퍼센티지가 아니라 숫자로. 그런데 네. 저희가 과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노리시는 거군요, 지금. 예, 결국은 1차 투표에 1위를 못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 1위가 되면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 1위를 하고 그리고 2, 3위를 친박과 중립 후보가 했어요. 그러면 친박과 중립 후보가 단일화를 합니까 또? 단일화를 단일화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죠. 아니라 지금 2위가 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립에 있으면 예. 어느 쪽이 1등을 하든 저희가 2등만 해도 떨어진 쪽이 저희를 찍게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거꾸로 예를 들어 친박이 2위를 했어요. 그러면 중립은 친박을 밉니까? 친홍을 밉니까? 그랬을 때는 중립은 나눠진다고 봅니다. 각각 나라 개인 사정상 나눌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2위가 결국은 목표네요. 홍준표 사당화가 더 문제냐 친박의 부활이 더 문제냐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친박의 부활도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어제 홍준표 당대표께서도 소멸되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권력인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이 부분에 대해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친박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멸되고 하는 과정인데 친홍이 더 문제다. 근데 네. 홍준표 대표가 왜 이렇게 문제죠? 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장점도 있으시지만 예. 사실은 외연 확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후보 개인 자질의 문제입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후보의 개인 자질은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은 각자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이 보시기에는요?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가 어제 보면 저희가 전략과 전술에서 다 실패했다. 치밀함에서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어제 있습니다. 예산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결국은 원내대표가 샤우팅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새님처럼 앉아서 계산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캐릭터를 그러니까 정말 치밀함과 또 돌파력과 이러한 것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어느 한 분 둘 다 가진 사람이 없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모두들 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김성태 부분도 의원은 있다고 어느 쪽이 부족합니까? 생각합니다. 뭐 김성태 의원하고 친하다고 자꾸 물어보시면 아니, 저희가 제가 이제 자주 나오니까.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후보들이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아, 좋은 점 빼고 예. 나쁜 점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제 나쁜 것만 기사되잖아요. 김성태 의원은 좋지 않습니까? 친 후보가 타격을 입는 건 좋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하죠. 중립 근데 단일화. 문제가 있긴 있군요. 보시기에. 아니 뭐 김성태 의원은 이제 뭐 이 돌파력은 있으나 있다. 머리가 없다. 샤우팅은 강하시죠. 네. 아, 샤우팅만 강한 그쪽이 너무 강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꼭 말씀을 이렇게 만드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립 후보는 나눠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박 후보가 2등이 돼서 그렇게- 친박과 친홍이 붙었을 때는. 그럴 예, 경우에. 예. 그러니까 지금 중립 후보의 1차 목표는 2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위를 하면 친박이 친홍을 찍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럼 당선 가능하다. 이런 예. 로드맵이네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대표로 가는 게 뚫릴 수도 있는데 본인은 왜 굳이 안 하셨어요? 제가 한다 그러면 룰이 합의가 잘 안 될 겁니다. 아까 본인이 너무 말씀드린 강력한 것처럼. 후보라서? 그러니까 이 뭐 다른 면에서 강력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제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왜 웃으십니까? 예, 제가 10년 전에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네. 친했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뻔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원실 있을 때 인터뷰할 땐 잘해주시던데 인터뷰 내용은 뭐 별로 그때도 우호적이지 않으시던데 뭐 그 정도는 기사로 나온 거는. 우호적인 였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때. 자,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가 문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뭐 네, 사당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요. 뭐가 사당화죠? 사당화라는 것, 대표라는 거는 당원 단계에 따라서 당원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당원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어제 관음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 원내대표 선출되게 되면 원내 사안도 내가 관여하겠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투톱 시스템이거든요.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그래서 당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네.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본인이 다 하시겠다 그러세요. 원내대표도 자신이 오달 내리겠다. 말하자면. 그다음 그동안 모든 발언이 그렇잖아요. 광역단체장도 예를 들어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뭐 이 사람은 공천 안 줄 거다. 뭐 부산시장에 대해서 서병수 그렇게 부산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죠. 얘기했고. 근데 사실은 광역단체장도요. 저희가 분명히 광역단체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약 지역에 한해서 예. 우리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당원 단계에 있는 것에 막 반하는 이야기를 툭툭 하세요. 서병수 부산시장을 취약한 지자체장으로 파악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 당이 취약한 지역. 그래서 아하, 이제 후보가 아니라? 예, 호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고 원칙이 경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하고 똑같이 정말 왕왕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장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 의견을 밝힌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뒤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 안 된다, 네.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줄 수 있어. 안 주겠어. 공천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아니, 식으로 공천권을 공천권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이 또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까요?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출당을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당원 당규에 따르면 네. 반드시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음. 그런데 최고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고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본인이 막 주장을 하셨거든요.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이 당원 당규가 정해진 걸 그냥 건너뛰거나 한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것, 또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진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의 핵심이 법치주의에 위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대표의 이런 월권적 행위가 결국 사당화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이제 당무감사 같은 거 보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당무감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내쫓는 예는 여태까지 정당 사상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계획적인 거 아닙니까? 현역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에서 쫓아낼 수 있다. 굉장히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줄 세우는 거라고. 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네요. 예, 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나쁜 것이 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 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력이?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미 이제 줄을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많이 섰어요?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30년 그러니까 정도 이거 섰습니까? 정말 이렇게 네. 세우시면 안 되죠, 줄을. 저는 아니 그리고 뭐 공천도 네. 이제 뭐 정말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툭툭 하시니까 저 걱정되는 분들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당내 이런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야당이 무시당하고 있으면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강력한 리더십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홍 대표의 또 긍정적 측면을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이것이 20%를 못 넘기는 거죠. 그런 결국은 언행과 좀 더 보수 가치의 핵심 중에 저는 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사 출신이시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는 사실은 유능하다, 신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깡그리 무시하는 쪽으로만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2분,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했던 거 현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는 못하겠고 단답형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통합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국민의당 호남계는 분당한다 안 한다? 당분간 분당 안 한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네.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로 살아남는다 못 남는다? 못 남는다. 두 사람 다? 네, 못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남았으면 좋겠다? 아니, 못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남는다. 유승민과 안철수 한 사람만 선택하라면 유승민이다 안철수다?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살아남는 사람 아니면 뭐 살아남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연대할 수 있고 뭐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 대표죠. 살아남는 사람은요? 살아남는 사람은 가능성으로 따지면 안철수 대표가 좀 더 높다고. 좀 더 높다. 하지만 결국은 둘 다 못 살아남는다. 네. 못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조금 담겨 있다. 아니 이제 뭐 우리 작년에 JP 총재 만났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참 뭐 다 좋은데 정치 경력이 짧아서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딱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못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은 담겨 있다? 없다. 아니 그 마음을 안 실어도 당연히 못 살아남습니다. 근데 담겨 있다 없다.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는 라이벌일 수 있으니까 좀 담겨 있다. 아니 두 분 다. 담겨 있다. 두 분 다 어차피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뭐 담겨 그건 있고 전망이고 본인의 네. 마음이 담겨 있다 없다. 전 마음은 전혀 뭐 관심 없습니다. 매우 담겨 있는 것으로 그럼. 문재인과 홍준표 중에 누가 더 밉다? 현재 기준으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사당화 얘기했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더 밉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문재인 대통령 요새 좀 지나치십니다. 네. 홍준표 대표도 만만치 않게 밉다.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럼? 그래도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제가 40초인데 질문 많은데 몇 가지 추려야 되겠네요. 네.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이유 한 가지만 꼽자면? 국민 소통.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못 올라가는 이유 한 가지만 꼽자면? 우리 김어준 공장장이 우리 편 안 들어줘서. 언론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도 한마디 드리고요. 뉴스공장 하나 있어요. 나경원은 대선 후보로 나선다 안 나선다? 뭐 지금 생각 없다.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선다 안 나선다? 언젠가는 나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자주 오시죠? 그동안 한 번도 안